안녕하세요. 롤로맘입니다. EDD 동일한 질문들을 계속 이틀째 많이 하셔서요. 제가 조금 이게 혼돈스러우신 것 같아서 Q&A로 한번 묶어봤습니다. 오버 페이먼트가 있어서 리턴을 하셨나 봐요. 그런데 이번에 1099을 받으셨는데 그 오버 페이먼트 반납한 금액이 빠지지 않고 총 수당 받은 게 다 나온 것 같아요. 이럴 경우에 어떻게 하는지 제가 그 방법 알려드리고요. 아이디 베리피케이션을 했는데 밸런스도 지로고 not paid라고 나오는데 이거 어떻게 되는지 물어보셔서요. 이것도 왜 그런지 알려드릴게요. 아이디 베리피케이션 하면서 사진 스캔할 때 계속 에러 나는 분들이요. 그거 제가 왜 그런지 몇 가지 예를 한번 들어보고요. 아이디 단위로 아이디 베리피케이션 하는 게 너무 어려우시고 에러가 나고 비디오 콜도 힘드시다. 이런 분들은 우편으로 보내는 방법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 방법도 한번 알려드릴게요. 인박스에 주소 변경한 적이 없는데 주소 변경했다는 안내가 오는 게 있거든요. EDD에서 시스템 업데이트 하면서 발생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렇게 신경 쓸 필요 없으세요. 오버 페이먼트 된 거를 자발적으로 리턴을 했어요. 7월에 1099에 금액이 줄지 않았다고 그래요. 이거 세금 보고 하셔야 되는데 어떻게 하는지. 첫 번째 방법은요. EDD에 866-401-2849로 전화를 하셔서요. 이 금액 다 리턴한 거 적용해서 다시 발급해달라고 요청하실 수가 있어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8시부터 5시까지 근무고요. 공휴일은 쉬어요. 그래서 여기로 전화하셔서 담당자가 만약에 답을 못 해주면요. 그걸 우편으로 발송을 해줄 거예요. EDD가 계속 팬데믹 때문에 업무량이 많다 보니까 요 내용을 수정을 못한 것 같아요. 그러면은 그 오버 페이먼트 반납한 증빙 서류 보내라 그럴 거예요. 그 설티파이드 메일로 보내셨을 거예요. 그 설티파이드 메일 우편 그 번호 그리고 체크 얼마 보냈는지 그거 증빙하라 그럴 거예요. 그거 제공하시면 돼요. 두 번째 방법은 세금 보고 하실 때 담당 회계사님께 말씀을 하세요. 총 수입에서 그 금액만큼 뺄 수 있는 방법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런 걸 겪어보지 않으신 회계사님들이 많이 모르세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 영문을 보여주세요. 제가 이 영어 원문은 동영상 밑에다가 카피해서 붙여드릴게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내용을 회계사님께 전달을 해서요. 이거 디덕션 해달라고 요청하시면 돼요. 나중에 혹시라도 IRS가 매칭이 안 된다 그러면 그 리턴한 거 그 보여주시면 되거든요. 세 번째는 이 리턴한 금액이요. 2020년도가 안 나왔기 때문에 2021년도 1099에 나오거든요. 그래서 내년도에 세금 보고 하실 때 그때 크레딧으로 반영하실 수도 있어요. 2020년도 소득이 더 많으신 분들은 세금을 더 많이 낼 수 있기 때문에 2020년도로 반영하는 게 더 좋을 수도 있고요. 2021년도 소득이 많으신 분들은 그대로 그냥 2021년도 소득에 반영하시는 게 나을 수도 있어요. 어떤 방법이 제일 좋은지 여러분들이 결정하시면 돼요. 이 내용과 유사한 질문들이 계속 이제 발생이 돼서 제가 이거는 한번 알려드려야 될 것 같아서 시뮬레이션 표로 알려드릴게요. 내용은 아이디 베리피케이션은 다 하셨어요. 그래서 페이드로 바뀌었는데 일부 서티파이 한 금액이 not paid라고 나오면서 클레임 밸런스도 지로래요. 그러면은 클레임 밸런스가 없으니까 계속 not paid로 남겠죠. 서티파이는 24일 날 해야 되는데 어떡하는지 답답하다 그러는데요. 이거 큰 문제가 아니에요. 그 제가 원리를 좀 설명드릴게요. 위클리 베네핏 167불 동일한 분을 비교를 한번 해볼게요. 베네핏 이어가 4월 10일로 연장된 걸로 바뀌었을 거예요. 주소 변경을 안 했는데도 그 메시지가 나오는 이유가 이 중에 하나예요. 클레임 밸런스가 왼쪽에는 지로고 오른쪽에는 있어요. 그러면 이 차이 때문에 발생되는 문제예요. Certify for Benefit 할 때 그 not paid로 나오는 이유를요. 제가 뒤에 시뮬레이션으로 보여드릴게요. 밸런스가 지로인 경우에는 not paid고 수당이 지로죠. 한 푼도 안 나왔어요. 그런데 밸런스가 있는 경우에는 paid로 바뀌면서 연방정부 지원금까지 포함해서 이렇게 수당이 나왔어요. 그럼 언제 not paid가 paid로 바뀌느냐면요. 11주 연장하는 베네핏이요. 시스템 업데이트 되면 되는 거예요.
주말에 EDD 메인테넌스 스케줄이 아직 없는 거 보니까 일괄적으로 동시에 하는 것 같지는 않아요. 그래서 개인별로 요 지금 익스텐션 되는 게 시간차가 날 수 있어요. 그래서 11주가 연장이 되면 클레임 밸런스도 자동으로 더해질 거예요. 걱정하실 필요가 하나도 없어요. 이거 연장만 되면은 다 바뀌니까요. 그런데 요게 시스템이 한 일주일 안에 바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너무 오래 걸리진 않을 것 같으니까요. 매일 로그인해서 어떻게 바뀌는지 계속 모니터링은 하세요. 아이디 베리피케이션을 했을 때와 안 했을 때 차이를 제가 알려드릴게요. 아이디 베리피케이션을 했을 때는요. Certify를 할 때 not paid나 paid로 나와요. 그래서 밸런스가 없을 경우에는 not paid, 밸런스가 있을 경우에는 paid로 나오거든요. 그런데 아이디 베리피케이션을 아직 안 하신 분들은요. 밸런스가 있든 밸런스가 없든 Certify for Benefit을 진행을 하셔도요. 이렇게 계속 두 개 다 펜딩으로 나와요. 그래서 아이디 베리피케이션이 안 되면은 계속 수당은 나오지 않고 펜딩으로 남을 거예요. EDD에서 아이디 베리피케이션 하라는 안내를 아직 안 받으셨어도요. POA 받는 분들은 되도록 해놓으시는 게 좋아요. 이전 동영상에서 I9 폼 설명드렸잖아요. W2로 급여를 받아보신 기록이 있으신 분들은요. 자영업자 분들이라도 신분 증빙이 이미 돼 있을 수도 있어요. IRS에. 그래서 문제가 없을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POA라고 100% 해야 된다는 건 아니지만 대부분 POA 받으시는 분들은 거의 다 아이디 베리피케이션을 해야 되는 사례들이 많기 때문에 미리 해두시는 게 좋다는 거예요. 아이디 베리피케이션 하실 때 그 사진 스캔할 때 에러들이 많이 나는데요.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어요. 구독자님께서 적극적으로 제 댓글을 도와주시는 게 바로 이 부분이거든요. 직접 경험을 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동영상 밑에 커멘트를 반드시 읽어주세요. 중요한 내용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그 구독자님들께 지금 제가 감사 인사 드리고 싶어요. 카메라를 댈 때 포지션에도 문제가 있을 때 이렇게 에러가 발생돼요. 요거 멈춰서 한번 보세요. 특히 맨 오른쪽에 보면은요. 뒤에 뭔가 막 물건이 있거나 이런 경우에 가장 에러가 많이 나거든요. 사진 찍을 때 뒤에가 하얀 벽면이 제일 좋더라고요. 일반 사진처럼 보여지는 게 아니고 무슨 레이저 사진 찍듯이 그렇게 나오거든요. 그거는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잘 업로드만 되면은 다 된 거예요. 이게 아마 제 생각에 사람마다 눈과 눈 사이하고 코 길이가 다르잖아요. 그걸 스캔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사람인지 정확하게 인식하려고 하는 게 아닐까라는 제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아이디 베리파이 됐다고 이메일로 컨펌 올 때요. 주의사항이 있어요. 이 내용이 뭐냐면은 당신이 이 아이디 베리피케이션 하려고 로그인을 했다. 이게 당신이 사용하신 게 맞습니까? 이렇게 묻는 질문이거든요. 이름 띄어쓰기나 아니면은 복수님인데 복만 나왔다 그래서 이거 내 이름 아니라고 생각해서 노라고 하시는 사례도 많고요. 실수로 노라고 하신 분들도 많거든요. 노라고 하시면은 그 스캔한 얼굴이 다른 사람이라고 인식을 해요. 아이디 단미 어카운트가 락이 걸릴 수 있어요. 락이 걸리면 이거 푸는데 되게 복잡해요. 이거 사진 스캔하는 것도 어려운데 그래서 이거 굉장히 조심하셔야 돼요. 베리파이도 안 되고 비디오 콜도 너무 시간이 오래 걸리니까 힘들어서 도저히 이거 포기하고 싶은 분들은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신분 증빙 서류를 우편으로 보내는 방법이 있거든요. 근데 원래 신분 증빙 서류를 보내실 때는 DE1326 폼을 보내야 되는데 문제는 이 DE1326 폼이요. 다운로드가 안 되고 샘플만 나와 있어요. EDD에서 우편물로 보내주지 않는 한은 이 서류를 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다운로드가 안 될 때는 여러분들이 이 어필 양식 제가 링크는 해드릴게요. 다운로드 하실 수 있어요. DE1000M 이 어필 폼이나 그냥 여러분들 편지로 보내셔도 돼요. 그래서 영어는 간단하게 쓰시면 되거든요. 제가 이렇게 샘플 영어 써드렸으니까요. 이대로만 써도 괜찮아요. 주저리 막 쓸 필요 없어요. 딱 팩트만 쓰면 되거든요. 여기 지금 빨간 걸로 된 거대로 양식대로 쓰시고요.
주의하실 게 가운데 Complete this section for employer appeals only라고 되어 있는 게 있어요. 거기에 적으시면 안 돼요. 여기는 고용주가 여러분들 수당 못 받게 하려고 할 때 어필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적으시면 일이 복잡해져요. 반드시 여기는 적지 말고 빈칸으로 놔두시고요. 밑에 아래 거기다가 이 오른쪽 샘플처럼 쓰세요. 여러분들 이름 넣고요. 신분 증빙할 수 있는 서류를요, 리뉴 시간을 놓쳐가지고 기다리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아이디 베리피케이션 하라는 노티스를 받으면은 10일 내에 해야 돼요. 그렇지 않을 경우에 여러분들 여태까지 수당 받으신 거 전부 디스퀄리피케이션 나오면서 오버 페이먼트 반납하라는 노티스를 받을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일이 또 복잡해져요. 그래서 그 일이 있기 전에 미리미리 여러분들이 일을 진행하시는 게 좋아요. 주소는 같은데 여러분들 신분 증빙 서류가 준비되신 분들은 그냥 요 주소로만 보내시면 되고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서류를 받아야 돼서 늦게 보내게 되면은요. 편지를 써서 10일 내에 보내시면 돼요. 대신 보내는 거 주소는 똑같은데 중요한 거 attention id.me request라고 꼭 쓰세요. 그래야 일이 처리 빨리 되는 거예요. 운전면허증 만기 지난 거를 의외로 모르고 계신 분들이 많아요. 운전면허증 기다리는 분들은요, US 패스포트나 영주권 앞면과 뒷면 사진 찍어서 주소를 확인할 수 있는 유틸리티 비를 같이 보내시면 돼요. 모든 서류에는 소셜 넘버를 반드시 적으셔야 되고요. 분실 사고나 도난 사고를 막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되도록이면은 우체국에 직접 가셔서 Certified Mail이나 익스프레스 메일로 보내세요. PO 박스는 UPS나 FedEx 같은 데는 취급을 안 하거든요. 이 우편물로 보내면 장점이 거기 도장 딱 찍어주는 날짜를 기준으로 가기 때문에 이 서류가 며칠 늦어져도 인정을 다 받아요. 그런데 일반 우편물로 받으면은 그 도장이 안 찍히기 때문에 문제가 생길 수가 있거든요. 이해하시는데 도움이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시고요.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